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금융사기 다 무엇인지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의 금융사기, 생활 속에서의 금융사기 아주 많답니다. 자, 여러분은 디지털 활용에는 굉장히 능숙하지만 금융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대가 주의해야 할 금융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보이시피싱 많이 들어보셨죠? 자, 보이시피싱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김정현 수사관입니다. 아직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 신상 정보를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 검찰에 이제 부족이 됐습니다. 쟤하고 김영석이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이세요? 보이시피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해서요,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목소리가 굉장히 전문적인 말투죠? 보이시피싱은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자, 유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 부서, 이름, 직위 등을 노출시켜서요,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차지하고자 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어요. 자, 명의도용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전문용어, 숫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럴듯하게 여러분을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발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을 그 상황에서 압박하고 강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여러분 정부기관이라면서 자금 이체를 요구한달지, 전화로 대출 권유를 한달지, 납치 협박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이런 전화는 모두 다 보이시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 대처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전화를 받았는데 끝까지 듣게 되면요, 송금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절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압박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송금 단계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상한 전화가 왔을 때 보이시피싱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끊는다입니다. 아, 선생님, 그냥 끊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끊으면 되지? 하지만 막상 본인이 당하게 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보이시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평소에 계속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전화가 오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할 것 같지만 꼭 우리가 알아두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이죠. 자, 두 번째는요, 스미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택배 반품 링크. 문자가 오죠. 여러분 거의 다 통화보다는 문자를 더 좋아하는, SNS를 좋아하고 SNS로 소통하는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요 스미싱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택배 반품시키지 않았는데? 국제 승인 링크? 카드 결제 오류됐다? 이런 것들이 문자가 오면 내게 오류됐다고? 여러분들 택배, 그 다음에 내 카드 결제 오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다양한 문자를 보내면 이제 링크를 하게 돼요. 링크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링크를 누르기 전에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택배 반품 보낸 게 없다. 그리고 카드 결제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그러지? 하면서 링크를 누르는 순간 우리는 해킹되고 거기서 이제 금융사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문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스미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반드시 그 링크를 누르지 말고 문의 전화로도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상하다면 반품을 해야 될 업체에 전화를 직접 하시거나 카드인 경우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되죠. 굳이 그 링크를 절대 열어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또 메신저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상당히 카카오톡, 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신저 활용도가 보편화되면서 가족이나 친구 등을 사칭하게 되죠.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금전 명목으로 송금을 요청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너무 급해요. 또는 친구가 갑자기 누구누구야 나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 생겼어. 나에게 빨리 돈 좀 송금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서 송금 요청을 통해서 가로채는 금융사기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 핸드폰이 상당히 많이 해킹되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핸드폰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빨리 이제 해야 되니까 엄마 어디로 빨리 돈 좀 급하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메신저를 통해서 해킹되고 있어서 그런 가족사항이랄지 지인이 심지어는 오늘 어디를 갔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알고 메신저를 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카카오톡 메신저 피싱, 또 페이스북의 DM을 통해서 사기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메신저로 돈 이야기를 한다, 금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금융사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금융사기가 많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취업 공고를 살펴볼 때 너무 자주 이 공고가 계속되고 있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이 채용 공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육과정 이수도 굉장히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취업을 도와줄 수 있다면서 그 이수를 목적으로 수강료를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수강료를 내고 나면 업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활금융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여러분이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입사하기도 전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카드 등 이런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지인에게도 여러분의 어떤 이런 명의들은요, 절대 대여하지 않아야 되고요. 개인의 정보, 여러분의 정보는 아주 소중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아주 잘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대출 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대출 사기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을 빙자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개인이, 이 소액인데 굉장히 급하게 필요한 돈이 필요할 경우, 그리고 여기저기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조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대출에 대한 해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유혹이 가슴에 확 오거든요.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할 때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겠다 접근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먼저 발생시켜야 한다, 이런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응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뭐든지 여러분이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찾아가시거나 문의를 하는 것이 맞겠죠. 문자나 전화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스팸 전화나 문자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대출 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길을 가다가 여러분 무담보 신용대출, 당일 대출 가능, 이렇게 적힌 전단지나 휴대폰을 통한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 전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정심이 잘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이런 문자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화해볼까? 문의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시장에서 굉장히 나에게 돈을 싸게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잠적해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돈만 빼앗기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출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이런 어떤 개인정보로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곳에서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가 사용돼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여러분? 이 경우 책임은 무조건 여러분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급할수록, 급한 돈이 필요할수록 여러분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요, 정말 차분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란 말이 있죠? 네, 이런 말들을 여러분 꼭 생활 속에서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려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돈만 뺏기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사기 유형, 금융사기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문제가 생겨버렸으면 대처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 이 번호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금융감독원에 국번 없이 1332. 1332로 신고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괜히 고민하고 있다가 내가 바보같이 이런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를 당했어 라고 창피해하면서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지인과 주변과 상의하든지 먼저 주변과 상의하기 전에 1332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전화 문자로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입금을 한 경우에는 입금한 은행에 바로 전화를 하셔서 본인의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라고 느낀 바로 즉시 전화하셔야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사기꾼들이 먼저 돈을 다 빼나가 버리기 때문에 신고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융사기를 이미 당해버렸다라고 하면 신속히 대처해야 된다.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332에 전화하고 여러분의 입금한 은행에 전화하셔서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만약에 당했다고 할지라도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화로 이상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끊는다. 자, 문자로 택배 확인 링크, 잘못된 결제 내역, 확인 문자 온다. 어떻게 한다고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지 링크를 절대 열어보지 않는다. 자, 메신저에서 돈을 입금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직접 상대방에게 전화로 확인해야지 메신저로 그 메신저를 받고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 자, 마지막 취업 시에 개인정보를 취업 전에 온본을 요구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모아서 불려둔 돈을 이렇게 금융사기를 통해서 내 돈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요, 내 돈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위해서 했던 사기의 유형을 잘 알아두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시장에서 보다 더 많이 싸게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명심하면 내 돈을 잃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신감이 생겼죠? 자,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금융사기로부터 내 돈은 내가 지킨다. Take care yourself, take care your money.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보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인지하면서 여러분이 몸속에 체화돼서 끊는 거, 링크 누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